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475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면서 연중 최고가를 장중에 또 썼습니다. 과연 이제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단 테슬라는 간밤에 새벽에 3.5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이게 이제 6개월 전에 사람이 타서 감독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 없이 무감독 하에 로보택시 테스트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쓴 이유가 이쪽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차량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23%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가를 썼다라는 거는 무적 파워, 로보택시 그쪽에 대해서 사람들의 밸류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스틴 시내 내 빈 차량 중에 이걸 말하는 거고요. 블랙 모델 Y 로보택시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 부분으로 또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FSD는 자율주행입니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우리 시대에 있는 거고 디스 인게이지먼트 간격 9,000마일 이상 개선인데 일단 숫자가 높으면 더 좋습니다. 디스 인게이지먼트라는 건 자율주행이 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위험한 돌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계 말고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그 순간 그걸 이제 디스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간격이 9,000마일 이상 개선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 개선되는 흐름들 이게 이제 포착됐다라고 데이터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와 경쟁사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 대표적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 근데 주당 45만의 무인 라이드가 가능을 하다고 하고 내년에 11개 도시로 이게 이제 확대되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로보택시가 플랫이거든요. 그게 30대 미만으로 연말에는 60대 정도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사이버캡, 로보택시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 밸류의 서막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부분 오늘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연준에서 깜깜이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근데 이제 연준이 그런 경제 데이터를 이번 주 나오는 것을 들고 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관련해서 스마트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이러한 역량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2조 달러 향한 서막이 이제 열렸는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대의 대세, AI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나오는 족속들이 중요한 자료를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이 AMD보다 나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어서 픽을 해봤습니다. 내년 하이퍼스케일러 뭐 대표적인 기업들 아시죠? 근데 그 기업들이 AI 인프라 지출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디지털, 메모리, 스토리지, 장비 업종 그런 주가 기업으로 순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출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걸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옥석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해질 시점인데 AI 투자에 따른 수익화가 잘 일어날 것인지 가치 창출을 잘 낼 것인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재 흐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현재 이러한 패턴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고객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의 모델, AI 사업에 대한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따른 결과들 그런 부분으로 반도체 주가가 점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최근 구글
제미나이 관련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확실히 받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됐는데 브로드컴이 더 낫다고 합니다. AMD보다. AMD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조금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대비 브로드컴이 더 낫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체 AI 칩 이런 부분에서 수요 니즈 확장, 고객사 확장 이런 부분으로 또 멀티플 확장으로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연도해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도 시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순환적 회복, 점진적으로 회복 초입 단계를 진입을 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뭔가 실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나 자동화 설비나 산업 설비나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칩 있겠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있겠고 NXP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시그널을 포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팹 장비 쪽으로 WFE라고 써놨는데 전망은 또 밝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수치도 9%에서 11%라고 적혀 있었고요. 결국 AI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첨단 공정 로제, 최첨단 칩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HBM, DRAM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해서 마이크론까지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놨네요. 보시면 이게 지금 확연히 갈리고 있는 투자 의견이거든요. 근데 위는 투자 의견을 좋게 한 거고 밑은 투자 의견을 나쁘게 본 단계를 낮춘 그런 부분으로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낮췄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테더다임 같은 경우에는요. 팔아라에서 매수하라라고 투자 의견을 상향,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여기다 써놨고요. 일단 GPU 테스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고요. 전통 고객사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이익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 반도체주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암홀딩스입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에서 중립 의견에서 매도 의견으로 바꿨거든요. 한 단계 더 낮췄습니다. 목표가도 $120. 이게 왜 그러냐면 AI 시대에 뭔가 투자하면은 그럴 만한 수익성을 거둬들일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의존도 이게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데에서도 좀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커스텀 칩 R&D 확대 이것만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진 개선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암홀딩스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높은 밸류를 책정받고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홀딩스가 투자 의견 하향 이런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에서도 그 관련 업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그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드립니다. 게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꿨습니다. 과도한 설비 투자, 재고 축적 이런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꺾일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주머니가 두둑한 현금 주머니, 특히나 이거를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FCF, 잉여 현금 흐름 목표가 달성 이제 실패.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테그리스 같은 경우에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 주가를 $75인데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고요. 역시나 마진 개선이 제한될 것이다. 빚 부채도 부담된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투자 의견을 하향한 이유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최근 조정의 빌미가 됐던 이유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고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유는 이익 상승이 뒷받침되는 수익 창출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현대차를 분석을 하면서 그 밸류 체인이 뭐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현대차는 앞으로 로봇 관련한 TSMC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시장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시금 밸류가 책정되는 흐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 현대차는 2조 9천억 원 바라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조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축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용 덜 들어가고 환율 효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손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이런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부분에서 차종 믹스, 하이브리드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이제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에서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관세의 부담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관세가 어느 밴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벗겼죠. 그러니까 15% 인하 확정됐고 다행히 대미 수출도 1년 사이 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영업 적자, 닛산, 혼다, 벤츠 부진하다라는 소식을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이 나오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인데 2028년까지요. 미국 로봇 3만 대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완제품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거, 부품 R&D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로봇으로 간다. 네, 현대차는 로봇을 장착하고 있다. 그게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틀라스2, 이제 2세대 아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이미 현대차 공장 투입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지배 구조 개편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관련주로 픽 됐습니다. 그래서 탑픽이 현대차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입니다. 47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여기엔 없지만 기아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으로 또 부품 이런 단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HL만도가 목표 주가 7만 3천 원으로 올랐고요. 이 외에도 배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호 타이어나 롯데 렌탈도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벌어지면서 생물보안법 그게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 틈바구니를 치고 올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CDMO가 각광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니 재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이제 주춤했던 CDMO가 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IBK 투자증권이었고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탑픽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가 재부각됐다라는 이슈인데 탑픽 여기 나와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주춤인 가운데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르고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좀 키우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부분이고 약간 다른 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시 웹텍이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었는데 그건 싹 다 뺐습니다. 싹 다 빼도 사실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풍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역시나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였고요. 그러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1년 내에 우려 기업에 대해서 또 콕 집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때문에 사실 이제 명단이 발표돼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피해야 할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물론 단박에 끊어내는 건 아닙니다. 최대 5년 정도 유예를 해주지만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중국 CDMO의 기업들,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의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다올투자증권에서 얘기했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내 CDMO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를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6% 급락하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근데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노이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말 시장에 대한 급락 이유에서 하나 페르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라는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투자 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삐끗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2천억 원의 공사 초기 자금 조달에 이제 차질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르미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에서 이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의혹을 좀 조사 중이라서 확실히 단기적으로 약간 리스크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LH투자증권에서 뭘 보고 오냐면 피드라고 해서 이제 기본 설계고요. EPC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설계, 조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피드는 EPC의 약 5%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본질적인 경쟁력 훼손은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적격한 매수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6% 빠졌고 현재 4% 이상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틀 사이에 10%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NH투자증권의 주장대로 이거는 본질, 경쟁력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피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5%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일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서 같은 원전주이긴 하지만 그리고 EPC 관련해서 보면 77% 할인되고 있다고 해서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주가 재평가 예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맨 밑줄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상반기 불가리아 대형 원전이나 SMR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펠리세이즈 얘기하는 거지만 착공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맞물렸을 때 주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가에 노이즈가 낀 거는 사실이지만 순수한 그런 본원 경쟁력 이런 부분은 탈이 없다라는 의견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기존 3만 원이었는데 이걸 3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지주는 뭔가 독보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년 2월까지 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험, 증권 이런 부분에서 실적 효과 좀 톡톡히 받을 수 있고 내년 이익 증가율이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년 순이익 좀 얘기했고 경쟁사 쪽에서는 비이자 이익 이런 부분으로 좀 잘 나갔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잘 나가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금융지주는 총 환원율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총 환원액 있잖아요. 금액이 최고를 찍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지주 자체적으로 은행 아니고 비은행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되면은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배당금 이런 부분이 커질 것이고 그게 최대를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리스크 부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뭐냐면
홍콩 ELS 과징금 같은 경우에 4대 금융지주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리스크에 좀 벗어나 있는 우리 금융지주라서 이런 부분도 좀 매력적으로 봤고요. 결국 4분기 분기 배당 이런 부분부터 비과세 배당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에서 주주 환원 이런 쪽에서 점수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오늘 소폭 한 1% 오르는데 27,000원 부근이거든요. 목표 주가까지 내년 2월까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